자, 먼저 라인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커맨드 라인에다가 이 명령줄, 여기 명령줄에다가 라인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L I N E 라인이라고 쓰고 그리고 엔터. 그러면 캐드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스페이시파이 퍼스트 포인트. 그대로 읽어보면 첫 번째 점 입력. 첫 번째 점을 넣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돼요. 마우스로 아무데나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이 클릭한 점의 좌표를 캐드가 입력을 받습니다. 그 다음 넥스트 포인트. 캐드가 저한테 다음 점이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자,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이 하나 그려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캐드가 물어봅니다. 넥스트 포인트. 다음 점이 어디입니까? 그냥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아무렇게나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다가 화면에 보시면 여기 클로즈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커맨드 라인에 보시면 넥스트 포인트 오와 클로즈 언두 이렇게 뜹니다. 다음 점을 넣어 주시거나 클로즈 도형을 닫거나 언두 취소하거나 클로즈를 쓸 겁니다. 쓰는 방법은 여기다가 이 클로즈에 파란색 글씨 또는 대문자, 파란색 글씨가 보통 대문자입니다. 를 여기다가 써주면 됩니다. 클로즈라고 다 쓰는 게 아니고 파란색 대문자만 쓰시면 됩니다. C 누르고 그리고 엔터. 그러면 클로즈가 실행됩니다. 근데 도형 닫히는 기능인데 도형이 닫혀지는데 뭐도 닫혀지냐면 커맨드도 종료합니다. 더 이상 도형을 닫으면 더 이상 도면을 안 그리겠습니다. 도형을 안 그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명령어도 닫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휠을 마우스에 휠 있죠. 마우스 휠 있죠. 그러니까 휠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휠을 앞으로 돌려보세요. 그러면 화면이 확대가 됩니다. 휠을 뒤쪽으로 돌려보세요. 화면 축소가 일어납니다. 이걸 줌인, 줌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줌인, 그 다음에 줌아웃. 줌인은 포커스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 줌아웃은 포커스 바깥쪽으로 확대되는 것. 누가 기준이냐면 이 커서가 기준입니다. 커서를 기준으로, 이 마우스 커서를 기준으로 줌인, 줌아웃, 커서를 기준으로 줌인, 줌아웃 이렇게 됩니다. 캐드는 휠을 많이 씁니다. 기능이 또 있습니다. 자, 드래그가 어떤 기능이죠? 드래그.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죠. 휠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휠 드래그. 그러면 화면 이동이 일어납니다. 원하는 데까지 갖다 놓고 떼면 됩니다.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펜이라고 부릅니다. 펜. 화면 이동. 또 있습니다. 휠의 사용법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블 클릭입니다. 더블 클릭이 어떤 거죠? 두 번 연달아 누르는 거죠. 이 더블 클릭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더블 클릭하세요 그랬더니 버튼을 이렇게 두 개를 누르더라고요. 그리고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두 번 연달아 누르는 걸 더블 클릭이라고 합니다. 휠을 두 번 연달아 누를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 얘를 화면 확대, 줌 익스텐트라고 합니다. 줌 익스텐트라고 합니다. 화면 확대. 화면 맞춤이라고 하면 맞겠네요. 내가 그린 모든 것이 화면에 맞추어서 확대하는 것, 그걸 줌 익스텐트라고 합니다. 휠은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 뒤로 휠을 돌리면 줌인, 줌아웃이 일어납니다. 휠을 드래그하면 화면 이동이 일어납니다. 펜. 휠을 더블 클릭하면 줌 익스텐트, 화면 맞춤이 일어납니다. 자, 얘를 옆으로 이렇게 밀면 됩니다. 옆으로 미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자, 라인 명령어가 어딨냐면 여기 홈 탭에 있습니다. 홈 탭에 라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CAD 명령어에 보시면 이 리본에 보시면 홈 탭이 있고요. 인서트 탭, 어넌테이트, 파라메틱, 뷰, 매니저, 아웃풋 많습니다. 이 중에 홈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 홈을 누르시면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들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중 드로우, 그리다, 바로 얘를 보시면 되는데 화살표가 있는 건 이 아래 명령어가 이렇게 더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어가 더 숨어 있는 거고 화살표가 없는 건 이걸로 그냥 끝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라인이 여기 있습니다. 라인, 서클이 여기 있습니다.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라인을 그렸습니다. 그죠? L-I-N-E 다쓰고 엔터 눌렀습니다. 근데 L자만 누르셔도 돼요. L자만 누르고 엔터 치셔도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단축 명령이라고 합니다. 단축 명령인데 제가 커맨드를 쓸 때 명령어들을 쓸 때 이렇게 대소문자를 구별해서 써놓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대문자가 단축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라인을 쓸 때 lin이 다 쓰셔도 되고 L만 누르셔도 돼요. 또는 여기 아이콘, 리본에 라인 아이콘을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라인 다 쓰지 않고 L만 누르고 엔터 쳐도 된다는 얘기죠. L 누르고 엔터. 그러면 바로 명령어가 실행됩니다. 라인을 쓰려면 우리 습관상 오른손 왼손을 다 써야 돼요. 그런데 단축 명령어 쓰면 어떨까요? 왼손만 써도 돼요. 보통 실무 나가면 오른손은 마우스를 꼭 붙잡고 있습니다. 안 떼요. 왼손으로 키보드를 다 커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하셔야 되냐면 왼손만 가지고 한 150타 이상은 치셔야 돼요. 아, 그래야 이제 이 친구가 좀 CAD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 선배는 키보드를 전혀 못 하세요. 그분은 다 이 리본 메뉴를 썼습니다. 신기하게 저보다 빨라요. 엄청 연습을 하셨어요. 엄청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라인으로, 그러니까 커맨드 가지고 막 쓰면은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야, 쉬운 거 써. 뭐다를 그렇게 어렵게 해. 근데 이제 제가 숙달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싹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가급적이면 타이핑을 많이 쓰세요. 물론 이제 리본 메뉴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걸 사용하든지 그건 편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인 시작점을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넥스트 포인트, 다음 점,
또는 undo 이렇게 나옵니다. 또 점을 클릭했더니 next point or undo, 다시 점을 클릭했더니 비로소 next point or close undo 이렇게 뜹니다. 자, 모서리가 몇 개 생겼나요? 2개가 생겼죠. 최소 모서리를 2개 만들고 나면 클로즈가 뜹니다. 도형의 가장 작은 것, 삼각형이죠. 삼각형을 그릴 수 있게 되면 비로소 클로즈 메뉴가 뜹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 아까 여기다가 대문자를 썼잖아요. 대문자 안 쓰셔도 됩니다. 누르셔도 돼요. 여기 회색 버튼 돼 있잖아요. 회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회색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똑같이 실행이 일어납니다. CAD는 굳이 타이핑하지 않더라도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라인을 실행할 겁니다. 라인을 실행하는데 또 눌러야 되잖아요. 그죠? 명령을 눌러야 됩니다. 실행해야 됩니다. 안 할 겁니다. 그냥 엔터 누릅니다. 그냥 엔터. 그러면 자동으로 라인이 실행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커맨드 라인에 명령어를 쓰지 않고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를 다시 실행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커맨드 라인이나 리본 메뉴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엔터를 누르면 아무 명령 없이 아무 액션 없이 엔터를 누르면 마지막에 실행했던 것을 다시 실행해라 라고 CAD한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실행한 건 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엔터를 누르게 되면 그냥 엔터를 누르면 라인이 실행되어집니다. 자, 또 클릭하죠. 쭉 클릭했습니다. 이번엔 언두에 대해서 알아보죠. 언두는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언두를 누르면 내가 입력했던 선들이 전부 취소가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도 언두와 리두가 있습니다. 화살표에 보시면 요 화면 상단에 보시면 화살표가 2개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된 화살표 하나, 이렇게 된 화살표 하나. 이쪽 게 언두, 얘는 리두입니다. 언두는 취소하기. 내가 여지껏 썼던 명령어들을 취소하는 게 언두고, 리두는 다시 앞으로 가는 걸 리두라고 합니다. 자, 적어 드릴게요. 언두, 그 다음에 리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두는 명령 취소고요. 그 다음에 리두는 뭐라고 해야 되나? 명령 취소한 거 되돌리기. 되돌리기. 맞나? 네. 언두 되돌리기. 맞나요? 말이 조금 이상한데요? 네. 언두와 리두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커맨드 라인 상태에서 언두 하시면 안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언두를 해버리면 내가 썼던 명령어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리두하면 다시 복원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자, 이해되셨나요? 네. 단축키 알려드리죠. 언두의 단축키는 컨트롤 키 누르고 Z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리드는 컨트롤 키와 Y 키를 동시에 누르시면 됩니다. 많이 쓸 거예요. 다른 기능들, 아래 한글이나 엑셀이나 이런 데서도 컨트롤 Z는 많이 사용합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Z를 누르시면 언두 기능이 들어갑니다. 다시 복원을 하려면 컨트롤 Y를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Z, 컨트롤 Y. 맞습니까? 네. 편하신 대로 자꾸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버튼을 누르셔도 되는데 단축 명령어 쓰셔도 됩니다. 내가 작업만 빨리 할 수 있으면 다 허용합니다. 자, 다시 라인을 볼까요? 그러면 네, 다 됐네요. 라인 명령을 이렇게 쓰면 되는데 보시면 이런 겁니다. 내가 캐드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선을 그려라. 그랬더니 캐드가 저한테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 넣어주세요. 제가 첫 번째 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캐드가 저한테 물어봐요. 넥스트 포인트, 다음 점이죠. 넣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캐드가 저한테 물어봐요. 넥스트 포인트 오어 언두, 다음 점 넣어주세요. 또는 취소할까요? 마치 어떤 느낌이 듭니까? 캐드하고 여러분하고 꼭 이야기하듯이 작업이 들어가죠. 그래서 오토캐드를 대화식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오토캐드는 대화식 프로그램입니다. 오토캐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얘입니다. 대화식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캐드가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커맨드 라인을 읽어보셔야 캐드가 이 캐드가 나한테 지금 뭘 요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요구사항을 안 들어주면요, 실행이 안 돼요.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자꾸 커맨드 라인을 읽어보셔야 돼요. 자, 커맨드 라인이 바닥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요거요, 드래그 하시면 떼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 점점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붙잡고 드래그 하시면 떼어낼 수도 있고, 혹은 얘를 바닥에 이렇게 갖다 대면 붙일 수도 있습니다. 바닥에 붙여두시고 경계를 기준으로 한 3, 4줄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커맨드 라인을 가장 잘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2키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펑션 키 F2키를 눌러보시면 내가 여지껏 썼던 커맨드 라인이 여기 다 나옵니다. 요거 텍스트 윈도우라고 합니다. 이 텍스트 윈도우를 통해서 꾸준히 커맨드 라인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쉬운 건 전부 다 영어라는 거. 우리 오전에, 그러니까 평일 오전 반에 자바를 강의하는 반이 있어요. 거기에 그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이제 모국어가 영어입니다. 한국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선생님이랑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선생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바 같은 경우도 다 영어거든요. 그러니까 에러가 나면 전부 다 영어로 나와요. 우리처럼 이렇게 한 줄, 두 줄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는 한 페이지씩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모국어가 영어니까 쭉 읽어보고 선생님보다 더 빠르게 에러를 찾는 거예요. 선생님 뭐 잘못됐어요? 선생님 뭐 잘못됐어요? 우리가 글 읽듯이 그 친구도 영어를 다 읽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영어를 읽으면 그걸 번역하는 기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면 참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데는 참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캐드가 도대체 나한테 뭘 요구하는가, 이걸 자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 번역기를 자꾸 저도 띄워놔요. 구글 번역기를 띄워놓고 도대체 캐드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지? 캐드의 요구사항이 나한테 뭐지? 캐드의 요구사항이 뭘까? 계속 보셔야 됩니다. 수업을 나가다 보면은요, 명령어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명령어를 그대로 읽습니다. 외워요. 그리고 진행합니다. 에러 나요. 왜 에러 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트림이라는 명령어 있죠? 트림이 어순이 뒤바뀐 명령어입니다.
멀리 안 가요. 상대 극좌표도 어순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영어권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영어는 한국어와 비교했을 때 뭐가 바뀌어 있습니까? 주어 수어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어순이 바뀌어 있습니다. 캐드의 요구사항이 한국어와 요구사항이 바뀌어 있어요. 어순이 바뀌어 있습니다. 일례로 상대 극좌표를 보면 거리와 방향을 쓰게 됩니다. 상대 극좌표는 이렇게 씁니다. 골뱅이, 거리, 그리고 방향 이렇게 써요. 상대 극좌표는 거리, 방향 이렇게 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길을 묻습니다. 청주시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뭐부터 나오시나요? 방향부터 나옵니다. 저쪽으로 방향이 나와요. 방향이. 이쪽으로 2km만 가시면 됩니다. 방향 먼저, 그 다음에 거리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극좌표를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방향, 그 다음에 거리와 방향입니다 라고 했는데 꼭 쓰시면 이렇게 써요. 그리고 선생님 안 돼요. 강사님 안 돼요. 꼭 그래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어순이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관습이 먼저라고 나와요. 분명히 배우기는 거리와 방향으로 배웠는데 쓸 때는 방향과 거리로 써버립니다. 그리고 꼭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캐드가 물어봐요. 캐드가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나가야 돼요. 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르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을.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트림 명령어 실행하면 꼭 거꾸로 써요. 그리고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캐드는 분명히 물어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를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워질 부분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이야 라고 했는데 이미 습관은 거꾸로 들어가 있는 거죠.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결과는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캐드가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지 그 요구사항을 보셔야 됩니다. 그걸 자꾸 읽으셔야 어순이 자꾸 바뀌어요. 자, 종종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2km만 오른쪽으로 가세요 라고 하는 것과 오른쪽으로 2km만 가세요 라고 하는 것과 분명히 이게 뚜렷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고요. 그게 뭐지? 똑같은데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똑같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만큼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리가 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한국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체를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erase라는 명령어입니다. erase. erase, 지우개. erase라는 명령을 쓰시면 됩니다. erase 명령어는 그냥 알파벳 E 누르시고 엔터,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선택하시면 회색으로 바뀌었죠? 엔터. 그러면 지워집니다. erase 선택하면 됩니다. 잘 지워지나요? 두 번째, 리본 메뉴에 보시면 여기 modify, 홈 탭에 modify에 지우개 그림이 있습니다. 지우개 아이콘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다시 볼까요? 여기 홈 탭에 modify에
지우개.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우개 그림이 있습니다. 얘를 쓰시면 돼요. 지우개 선택하고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거꾸로 합니다. 명령어를 안 쓸 겁니다. 명령 안 쓰고요. 눌러보세요. 선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점들이 나오게 돼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립이라고 부릅니다.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립. 손잡이에요. 손잡이란 뜻입니다. 선이나 원이나 명령어 없이 선택을 하게 되면 파란색 점들이 나옵니다. 이걸 그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손잡이란 뜻입니다. 요즘 우리 야구들 좋아하실 거예요. 야구나 뭐 골프 같은 거, 혹은 테니스 같은 거, 배드민턴 같은 거. 자, 야구에 보면 타자가 그 배트 들고 나오잖아요. 배트의 손잡이를 그립이라고 합니다. 골프채의 손잡이를 그립이라고 하고요. 배드민턴이나 혹은 테니스의 라켓 손잡이를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립입니다. 손잡이. 이 손잡이에 어떤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이렇게 그립이 나온 상태에서 델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키보드에 델키 있죠. 델키를 누르시면 지워집니다. 거꾸로 하셔도 돼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레이즈 실행하셔도 돼요. 선택하신 다음에 이레이즈 아이콘 누르시면 돼요. 어떤 기능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바로 거꾸로 지우개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한 개씩 선택하지 않고 여러 개를 선택할 겁니다. 화면에 빈 공간을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그리고 클릭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드래그가 아닙니다. 드래그는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죠. 제가 원한 건 빈 공간 놓고 한번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이동하는 거예요. 자, 이동했을 때 마우스가 이렇게 왼쪽으로 갔을 때와 오른쪽으로 갔을 때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왼쪽으로 갔을 땐 점선의 초록색,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땐 파란색의 실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게 되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크로스 셀렉션이라고 합니다. 크로스 셀렉트. 오른쪽으로 가면 윈도우 셀렉트라고 합니다. 크로스 셀렉트, 윈도우 셀렉트. 크로스 셀렉트는 걸침 선택이라고 합니다. 윈도우 셀렉트는 포함 선택이라고 합니다. 크로스 셀렉트, 크로스가 교차하다란 뜻입니다. 크로스가 교차하다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걸 의역하면 걸침이란 뜻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윈도우는 창문이란 뜻입니다. 그냥 포함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볼까요?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했을 때 이 사각형 안에 들어간 것만 선택합니다. 이 사각형 안에 다 포함되어진 것만 선택합니다. 이걸 윈도우 셀렉트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하면 지금 보시면 이 선과 이 선과 이렇게 세 개의 선이 포함되어져 있죠. 이렇게만 선택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빈 공간 클릭 후 왼쪽으로 이동하면 얘는 크로스 셀렉트인데, 크로스 셀렉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걸쳐진 것, 교차한 부분들을 선택합니다. 근데 크로스 셀렉트는 이렇게 교차한 것과
안에 다 전부 다 포함되어진 것을 함께 선택합니다. 크로스는 윈도우를 포함합니다. 클릭하면 교차된 것도 선택하고 이 사각형에 포함되어진 것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하면 되죠. 그럼 전부 다 선택하네요.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드래그 하셔도 돼요. 드래그가 조금 불편하긴 한데 드래그해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드래그입니다. 근데 클릭하셔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클릭을 권유합니다. 드래그 하지 마세요. 드래그가 습관이 되면 나중에 오작동합니다. 지금은 클릭을 하세요. 우리가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는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숙달이 된 상태니까 드래그와 클릭을 이용해서 구별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숙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작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숙달이 되기 전까지는 드래그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불편하시더라도 클릭을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컨트롤 A 누르시면 전체 선택입니다. 컨트롤 A는 전체 선택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라인과 관련된 명령어입니다. CAD를 다루는 방법, 라인 명령어입니다. 그러면 한 3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시죠. 라인을 가지고 선을 이렇게 그려봅시다. 저처럼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요. 가, 나, 다, 라, 마, 바, 사까지 씁니다. 사까지. 가나, 다, 라, 마, 바, 사까지. 아는 원이 들어가죠. 안 배운 건 안 합니다. 오늘 배운 것만 하면 돼요. 가나, 다, 라, 마, 바, 사까지 이렇게 궁서도 좋고 고딕도 좋고 아무렇게나 좋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라인을 익히는 방법들을 한번 터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시죠.